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세범님, 네, 고객분들 중에서 영수증 받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안 가져가시죠. 대부분 그냥 버려달라고 가시는데 그쵸. 네, 왜 여쭤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영수증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가가치세. 예, 맞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진짜 이 부가가치세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 되는데 오늘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는 시간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첫 단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첫 단계요? 네. 기대가 그래서 되는데요.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증빙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무사님한테 맡기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잘 알고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챙겨야 되는 적격 증빙을 오늘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세범님은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세요? 알죠. 근데 깔끔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정리된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새롭게 부과된 가치가 부가가치이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라고 딱 항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소비자분들이 사실 이걸 모르세요. 혹시 PD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쵸, 잘 인지가 안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이 보통은 내가 낸 지불한 금액이 다 100% 물건 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할 때마다 10%씩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11,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으면 그 11,000원짜리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중에 10,000원이 밥값인 거고 그거의 10%가 이제 부가세여서 소비자들이 그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죠. 그 1,000원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11,000원을 받으면 1,000원은 내 돈이 아니니까 요건 잘 보관하셨다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업자가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한 음식값 100%가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에요.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 내 매출에서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가세는 처음부터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고 그래서 사업자의 돈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이제 사장님들과 대표님들께 드리고 있거든요. 원래부터가 사장님 돈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실 세금이니까 받아서 내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업자를 오픈해보니 그냥 내 돈 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부담도 되고 되게 좀 속상한 세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사장님들은 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시만요. 여기 이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들도 매입 거래를 하시잖아요. 물건을 구입해서 매출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아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차감이 되죠. 네, 매입세액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하자면 우리 사장님들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하는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면 임차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냉장고나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집기류 같은 것도 사야 되고 포스기기 같은 비용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세무사님한테 드리는 비용에도 그죠? 중요하죠. 그런 비용들에 다 부가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게 매입세액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부가세가 깔끔하네요. 자, 그러면 세무사님,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들 매출세액을 줄이다가 걸리면 세금 더 많이 내셔야 되고 가산세도 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잘 늘리려면 증빙을 잘 챙기셔야죠.
그게 이제 영수증을 잘 챙겨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네. 절세의 첫걸음은 증빙을 잘 챙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료만 잘 구비를 하셔도 절세의 반은 이미 도달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부가가치세는 매출 못지않게 매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매출을 누락하거나 속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매입은 그 증빙을 내가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공감합니다. 이 증빙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 강조드려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증빙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수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만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적격증빙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절세를 잘 할 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세금계산서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세금계산서는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종이를 저희가 수기세금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되는 사업자는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럼 저희 세금계산서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런 형태의 전자 또는 수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입이 안 돼 있으면 적법한 전자세금 계산서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기입돼야 되는 항목을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랑 성명이 나와야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도 자기 이제 등록번호랑 상호가 다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작성 연월일인데요. 이걸 발행일자 또는 이제 작성일자라고 하는데, 작성일자와 발행일자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작성을 하지만 발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작성일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공급 가액과 세액이 기입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물건 가격은 공급 가액인 거고, 거기에 10%가 부가세인 거고, 이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급 대가랑 공급 가액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저도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공급 대가의 대자를 큰 대자를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보신 사장님들은 조금 궁금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입하는 품목이 거의 대부분이 식재료잖아요. 그러면은 식재료는 면세가 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형태가 많은데, 그럼 면세 상품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면세품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증빙을 챙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면세 품목의 공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계산서라는 게 세금 계산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한참 동안.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그 거래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에 대한 영수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실물을 비교해 보시면 공급 가액은 둘 다 있는데 부가가치세 쓰는 란이 없어요, 계산서는. 그래서 세금을 뺀 계산서라는 거죠. 다음은 현금 영수증이네요. 현금 영수증은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영수증을 받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같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내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죠. 특히 현금 영수증은요, 소득 공제용과 지출 증빙용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소득 공제용은 근로소득자들이 발급받는 용이고,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출 증빙용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장님들한테 필요한 게 지출 증빙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잘못 발급받으셔서 본인이 사업자인데 계속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썼을 때, 그렇죠. 그죠? 사업용으로 썼을 때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이제 홈택스 들어가면 또 바꿀 수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번거로우니까 잘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사업하시는데 소득공제용으로 굳이 이렇게 개인용 지출을 다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해봐야 혜택은 별로 없죠. 근로소득자랑 사업소득자랑 증빙을 받았을 때 비교해보면 아무리 현금 영수증이라도 사업자 쪽으로 다 끊는 게 유리해요. 단 목적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제 하에서는 사업자 쪽으로 증빙을 몰아주시는 게 근로소득자보다는 훨씬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통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위에 카드 번호 16자리가 나와 있죠. 이 카드 번호 16자리가 개인 사업자, 즉 사장님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카드를 사용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잖아요.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부분은 공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 10자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 일반 과세자 사업장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하고 거래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급가액이 반드시 별도로 분리돼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 3가지를 다 알아봤는데요. 근데 세무사님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영수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간이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얇은 종이로 돼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더 이상 없음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영수증들은 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래 명세표라는 걸 받기도 하거든요. 거래 명세표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받아야 증빙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인정 안 되는 영수증들은 퀵비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 오늘 정리해주신 적격증빙 3가지가 있어야만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첫걸음. 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들이 사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오늘 부가세하고 적격증빙 정리해 주셨는데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적격증빙도 딱 3가지만 인정이 된다고 해주시니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부가가치 절세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적격증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진짜로 절세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 그리고 꿀팁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오늘 세무가 뭐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장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